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번, 2번, 3번, 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을 2로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7제곱하고 나타나고 2의 4제곱이니까 3분의 8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2의 3분의 15제곱 해서 2의 5제곱,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A7 빼기 A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7 빼기 A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A 더하기 6D 하고 표현되고 A2는 A 더하기 D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5D가 남고 D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 3, 1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간단한 로그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밑이 81이니까 81하고 두 로그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3하고 12하고 나타나고 약분해주면 로그 81에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81은 3의 4제곱하고 나타나니까 밑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정답은 4분의 1,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가 0으로 접근할 때 x 더하기 5는 극한값이 5고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의 극한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0으로 접근할 때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이어서 fx의 극한값이 1인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써서 확인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2x 더하기 1하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여기 fx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x가 0으로 접근할 때 x 더하기 1제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극한값이 몇입니까? 여기 극한값 1이고 여기도 극한값 1 해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fx의 극한값이 1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번은 지수법칙, 2번은 등차 수열, 3번은 로그의 성질, 4번은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5번, 6번, 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x가 0 이상 3파이 이하일 때 방정식 이것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는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특수각을 갖는 값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곳 1사분면하고 4사분면 동경을 활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 특수각이어서 처음 시작하는 각은 4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3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파이 하고 여기 파이, 2파이, 3파이 여기까지 돌아갈 때 이 빨간색 동경이 만나는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것이 4분의 파이, 두 번째 만나는 것은 4분의 7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가 4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파이, 2파이, 3파이 하니까 한 번 더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2파이 더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파이 하고 하나가 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을 다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7파이, 그리고 9파이 다 더하면 여기는 8이고 9니까 4분의 17파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의 극한값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fx를 활용해야 되니까 여기 fx를 x로 나눠야 되는데 fx가 제곱으로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x제곱으로 나누면 2-x제곱분의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x분의 fx 그리고 전체 제곱이 한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3하고 남겠습니다. x가 뭐로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가 남고 3이 남고 여기는 극한값이 3이니까 9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9 더하기 3분의 여기는 2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12분의 2 하니까 6분의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0에서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좌극한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존재하도록 하라 그 말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x가 0의 왼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fx 좌극한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gx의 좌극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더하기 2라는 좌극한 값을 갖겠습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는 우극한 값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로 접근하고 gx는 3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3k-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개의 극한값이 같도록 하라 했으니까 3k-1 해주고 2k는 3이 돼서 k는 2분의 3 하고 구해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5번은 삼각방정식 문제이고 6번은 함수의 극한 활용 문제이고 7번은 함수의 극한 중에 그래프를 활용한 좌극한, 우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8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고 다친구간 0, 5에서 최소값 3분의 1을 가질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a가 1보다 클 때 어느 쪽에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가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면 fx는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소함수는 어디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감소하니까 5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는 하고 F5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F5에서 3분의 2를 갖습니다. 대입 한번 해주면 로그 A에 5, 35, 16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4 로그 A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2는 하고 보내주면 마이너스 3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4,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a는 8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가 8분의 1 하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범위 안에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함수입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증가함수 하면 어디에서 최소가 나타나겠습니까? 0에서 최소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1 더하기 2가 되고 이 값은 2가 돼서 3분의 2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1을 대입하면 f1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1의 함수값 극한값으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미지수 a를 체크해야 되는데 왼쪽에 x-1 인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여기에 1 대입하면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f1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함수값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극한값으로 데려가겠습니다. x가 1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x-1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3 하고 쓰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3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라고 찾았습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뭐 하겠습니까? 변형을 시도해야 되는데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유리화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x-1 곱해주고 루트 x제곱 더하기 3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 2가 되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빼기 1 하고 남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인수분해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러면 x-1이 약분돼서
이제 x에다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 대입하면 여기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분의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2분의 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8번은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9번은 함수의 연속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0번, 11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서 x값이 0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0분의 f6 빼기 f0 이것이 평균 변화율인데 이것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6 분자가 0이라는 뜻이니까 f6이 f0이랑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 f6하고 f0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칭축이 x는 3이구나 하고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3 제곱 더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4를 구하는 것이니까 바로 도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2x-3이 되고 따라서 f'4를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1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극한값이 6일 때 이것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식 한번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6은 하면 미분계수 활용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h가 0으로 여기 h로 제가 다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h f1 더하기 h 지금 미분계수가 존재하니까 쇼컷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h 하니까 여기도 곱하기 2 해서 f'1 곱하기 2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f'1은 몇이 되겠습니까? f'1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또 조금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1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분모에 뭘 곱해준 것입니까? 이 식을 곱해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분자에 또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해서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분계수 f'1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1이 들어가니까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1, 3, f 여기 곱하기 3 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은 미분계수의 정의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2번, 13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2번을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하고 10번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그마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 뭐 하면 제일 좋다고 했습니까? 나열해 보면 대부분 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n이 1일 때 k가 1일 때 a1 더하기 a2가 되고 k가 2면 a2 더하기 a3이 되고 k가 3이면 a3 더하기 a4가 되고 그 다음에 a4 더하기 a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띵띵띵 해서 a8 더하기 a9 그리고 k가 9일 때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9 더하기 a10 하고 더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2 2번 나왔고 a3 2번 나왔고 a4도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a5도 2번 나올 거고 a9까지 2번 나왔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A2라고 A10만 하나씩 있으니까 양변에 A2라고 A20을 하나씩 더해줘 보겠습니다. 즉 25에다 A1 더하고 그 다음에 A10을 더해주면 오른쪽에 A10, A1도 두 개씩 생기겠습니다. 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2배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2라고 A10, 2라고 4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K는 1부터 하고 써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AK는 몇이 되겠습니까? 30을 2로 나누니까 15,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PQ가 A, B,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하고 주어져 있고 AB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두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1, 세타2라 할 때 탄젠트 세타1 더하기 탄젠트 세타2가 0이라고 했습니다. 동경에 대한 탄젠트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1 기울기 체크하면 A분의 B하고 나타나고 탄젠트 세타2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둘이 더해서 0이라고 했습니다. AB 마이너스 A제곱분의 마이너스 2B제곱하고 쓰겠습니다. 이것이 0인데 A분의 B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2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B는 양수이니까 이것이 0이 아니니까 이 괄호 안이 0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2B가 0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A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A는 2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사인 세타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세타1 구하는데 세타1, AB 모두 양수여서 일사분면에 있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피해 좌표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는데요. 전피해가 A, B였는데 여기는 2B,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대 1대 루트 5 하고 표현이 돼서 이 동경에 대한 사인 세타1의 값은 루트 5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사인 세타1은 루트 5분의 1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분의 루트 5,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시그마 성질 활용하는 문제이고 13번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다라는 탄젠트 세타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4번, 15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의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정의되어 있을 때 첫째 항에서 2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어떤 수열인지 모르니까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열 한번 해보면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1은 1 해주면 A2를 구하는데 A1이 양수입니다. 0 이상이면 4를 빼라고 했습니다. A2 빼기 4 해주니까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3은 이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음수면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A2를 제곱해주니까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4 해주면 양수니까 다시 A3에서 4를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5하고 나타나고 A5를 해보겠습니다. 양수니까 A4에서 4를 빼면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항이 1이었는데 다섯 번째 항도 1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기성을 갖는 주기 수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A5가 1이면 양수여서 A6은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9, 5 이렇게 반복적으로 4개의 항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 항부터 22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기 4만큼 반복이 되는데 일단 숫자 4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이고 2가 되니까 4개의 항을 합하면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저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22까지 AK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주기 5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21 더하기 22 두 개 항은 빼서 쓰겠습니다. 이것은 주기 4개가 5번 반복이 되니까 12 곱하기 5 하고 쓰겠습니다. 12가 5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A21은 뭐랑 같습니까? A2라고 같겠습니다. 더하기 1, 그 다음 항은 A2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60에서 2 빼니까 58,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20항까지의 합 그리고 A2K를 10개를 더했더니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3 더하기 A4가 3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A3 더하기 A4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3 더하기 A4를 해주면 AR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AR로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 해서 이것의 값이 3이구나 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AK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AR의 K-1제곱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2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R의 2K-1제곱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건 초항이 몇입니까? R에다 1 대입하니까 초항이 AR이고 공비는 R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한번 수열의 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서 20항까지 AK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R분의 초항 A고 1-R의 20제곱 하고 써지고 그 다음 항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R제곱 하고 나타나고 초항 AR 1-R의 제곱에 R제곱에 10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R제곱에 10제곱 그러면 R의 20제곱 하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묶어내겠습니까? 맞습니다. 1-R에 A 1-R의 20제곱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뭐가 남겠습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1 더하기 R이 남고 그 다음에 다 나가고 1만 남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인데 1-R의 20제곱이 1인 R은 실수는 2라고 뭐밖에 없습니까? 2라고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R이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들이 다 같아서 더한 것이 0이면 전체가 0이 되니까 모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3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0인데 3이라고 해서 또 모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는 0이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0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R을 양변에 곱해주겠습니다.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제가 여기 R을 빼놓고 썼군요. A로 묶었으니까 여기 R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R은 0 하고 써지겠습니다.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뭐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A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더해주면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8, 3, 2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은 주기수열이 되겠습니다. 15번은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6번,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2차 삼각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보시면 이 각이 전부 모양이 다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빨간 밑줄을 좀 미리 쳐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x로 변형해서 전체적으로 x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를 x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3분의 2 파이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를 제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더하기 3분의 2 파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파이 더하기 x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먼저 표현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6 더하기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방정식 이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3 사인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먼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사인 제곱하고 들어가고 2분의 파이 더하기 x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인데 어차피 제곱되니까 그냥 코사인 제곱 x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미리 고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코사인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하고 나타나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하고 표현되고 이것은 사인 x랑 같겠습니다. 이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풀어보면 3 사인 제곱 이것은 3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3 코사인 제곱 x하고 바뀌고 오른쪽은 8 그리고 사인 x 그대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제곱 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8 사인 x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3 사인 제곱 x하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8 사인 x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3은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일 3일 해주면 마이너스하고 나타나서 코사인 x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인 x값은 3분의 1이거나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는데 이 마이너스 3은 사인 범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x는 3분의 1이고 구하고 싶은 코사인 이 값은 우리가 사인 x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7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마이너스 2일 때 g'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에 다항함수를 곱했으니까 gx도 다항함수이고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gx 자리에 제가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표현되겠습니까? 리미트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접근할 때 식이 기니까 한번 길게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리고 fx 마이너스 1 하고 쓰겠습니다. 2fx 마이너스 1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f2-1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4하고 2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2f2-1인데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분자분모 같으니까 0이 아니면 1이 되니까 같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0분의 0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f 여기다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2f2-1은 0이 되겠습니다. 즉 2f1의 값은 1이다 하고 찾아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제가 뭘 쓰겠습니까? 로피탈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자분모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가 2로 접근할 때 한번 길게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x-2fx가 되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f' 하고 쓰겠습니다. 분모도 미분을 해주면 이 f'x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좀 길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2 대입하면 2f2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2f'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앞에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1 더하기 2f'2가 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2f'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넘겨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f'2는 마이너스 4f'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f'2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2는 6이 돼서 1로 가면 마이너스 6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몇입니까? f'2도 일단 챙겨놓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몇이었습니까? G'2였습니다. 그러면 G'2를 제가 계산을 할 텐데요. 따라서 G'2는 하면은 이거 미분해서 우리 2를 대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gx 어디다 표현해 놨었습니까? gx 제가 여기다가 gx 자리에 대입했습니다. 이거 미분한 게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미분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뭘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2를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2 대입한 게 이것의 값이고 이것의 값 뭐랑 같습니까? 이것이랑 같습니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그러면 뭘 구하는 거랑 같습니까? 마이너스 4f'2 구하는 것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하니까 그냥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는 거랑 같겠습니다. 마이너스 4f'2랑 같아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6번은 삼각방정식 삼각함수 변환 공식 썼습니다. 17번은 함수의 극한 로피탈 정리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일이 아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해이곱을 구하는 과정이 오른쪽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추론 과정 중에 빈칸 가나다를 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1이 아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에서 이것을 추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했을 때 왼쪽을 보면 8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도 8을 곱해야 되는데 8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더해줘서 3 더하기 로그 2fx분의 1 하고 지수가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이것에서 로그 2 fx 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 2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나에는 로그 2x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2x 하고 들어갔고 방정식 이것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 대신에 뭘 쓴 것입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이 지수가 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 대신에 뭘 쓴 것입니까? 여기 이 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역수를 취해주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fx분의 1은 하고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것의 역수는 로그 2의 x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가 그대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식이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fx제곱 했습니다. 그러면 1로 쫓아와 보세요. 여기에 x에 x제곱을 넣어서 이 x가 2가 앞으로 떨어진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써보면 2에 괄호 열고 3 더하기 로그 2의 x는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에 하고 표현해주면 2 로그 2에 하고 쓰겠습니다. 2 로그 2의 x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을 뭐 했습니까? 지수끼리 같다 했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로그 2의 x는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 로그 2의 x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정식 이것의 모든 해는 방정식 이것의 해의 모든 해와 같다 했습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양변에 2 로그 2x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 더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2 로그 2의 x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6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두근을 제가
했으니까 x는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두근은 x입니다. 그런데 이건 로그 2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계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알파, 이 방정식의 두근은 로그 2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두근은 x는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우리 두근 x 알파 베타의 곱을 구해야 되니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 알파 두근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로그 2 베타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2의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의 곱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하니까 8분의 1 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찾았습니까? 다가 8분의 1인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다 다 찾았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가하고 다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P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하고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알맞은 식을 GX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GX인데 P 곱하기 Q 곱하기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P 곱하기 하면은 3 곱하기 Q 8분의 1 곱하기 G 4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4를 대입하면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로그 방정식을 활용한 빈칸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했습니다. 집합 A를 보시면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겠습니다. Y가 0 이상 하고 나타나니까 이렇게 그 아래 그림처럼 반원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반원 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집합 A가 되겠습니다. 집합 B는 Y는 이 절대값 X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처럼 이런 V자 그래프의 점들의 집합이 집합 B가 되겠습니다. 이 집합 B하고 집합 A의 합집합 이러한 도형을 S라고 했습니다. 양의 실수 m에 대해서 y는 mx 더하기 5가 이러한 직선이 도형 s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열린 구간에서 fm은 세 점에서만 불연속인데 그 세 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 점 뭡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불연속이 되는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는 기울기가 3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접근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에 대한 정보를 먼저 데려가겠습니다.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기울기가 변수인데 정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정점은 마이너스 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원은 반지름이 몇입니까? 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2점 얼마 하니까 이쯤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직선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텐데요. 좀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볼 수도 있는가 하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이 점이 여기에서의 이 직선하고 이 점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 교점 보이시죠? 여기가 접점이 되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놨습니다. 큰 그림 보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교점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 지나는 이 빨간 직선이 밑에서는 언제나 몇 개가 되겠습니까? 언제나 4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언제나 4개여서 여기 4개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 4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이에 있는 기울기에서 fm의 값이 4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직선, 요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3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4개에서 만나다가 3개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연속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사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 사이도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4개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시 불연속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4개로 가다가 3개, 그 다음에 4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자세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5,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마이너스 5 정점 마이너스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지름해서 루트 5하고 나타날 텐데요. 여기 노랗게 생긴 삼각형 보이시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기울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이 까만 직선 집합 B로 왔습니다. 집합 B,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기울기 2x 해서 기울기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칸에서 두 칸 올라가는데 1대 2대 루트 5, 여기 길이가 루트 5니까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한 칸, 여기도 두 칸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이 길이는 몇입니까? 이 길이는 여기가 전체 5칸인데 5칸 중에 한 칸이 빠지니까 여기 4칸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한번 보시면 4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뜻입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여서 요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요점에 접점이 되는구나 하고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죠? 제가 기울기를 써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좀 지우고 결과만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2 맞고요. 여기 기울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울기 아직 체크 안 했지만 결과만 조금 써놓겠습니다. 이쪽 기울기 2분의 1 이것만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선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접선 해가지고 여기 접점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교점이 접점이 되면서 한 점, 그리고 요점 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이 초록색 선은 2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또 이 사이로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한 점, 그리고 여기 한 점, 여기 사이에서는 언제나 또 2점에서 만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그렸습니까? 이거랑 안 만나게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평행하면 교점 몇 개 생기겠습니까? 이 직선하고 한 점에서만 만나겠습니다. 또 살짝 올라가면 이 직선하고 이제 만날 수 없고 언제나 한 점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쪽에다 좀 표시해 보겠습니다. 한 점, 한 점. 그러면 어디에서 불연속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4개에서 4개에 넘어가는 이곳에서 불연속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불연속이 일어났습니까? 4개 하다가 2개 하고 여기에서 또 불연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불연속점이고 그 다음에 2개 하다가 여기 1개가 되고 다시 1개가 되는 요 점, 이 직선에서 또 불연속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 알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알파, 기울기 알파고, 여기 알파 1이고, 여기가 알파 2, 여기 알파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1부터 구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좀 해놨습니다. 이 기울기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몇 칸입니까? 여기 5칸에 1칸에 2칸 해서 알파 1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알파 1은 6칸 가서 2칸 올라가는 기울기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3분의 1 하고 표현되고 알파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알파2 우리 아까 설명하면서 요점이 접점이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미 찾아놨습니다. 기울기 몇이라고 했죠? 4칸 중에 2칸 올라가는 4칸 중에 2칸 올라가는 2분의 1 하고 나타난다고 했고 알파3은 누구랑 평행하다고 했습니까? 이거 2x였습니다. 그래서 알파3은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뭐하라고 했습니까?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알파3을 하면 6분의 1로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6이 12 하고 나타나고 5를 더하니까 6분의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두 도형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C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BAC, BAC의 이등분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C하고 AD의 교점을 E라고 했습니다. BD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BD의 길이 루트 3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BD의 길이가 루트 3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누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문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각 DBE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DBE, 이 각에 대한 정보를 데려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같은 호니까 이 각도 점이 되겠습니다. 같은 원주각이 돼서 점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데려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의 정보를 읽어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여기 있고 BD의 길이도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 라지 R에 대한 정보를 한번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라지 R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라지 R이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BD의 길이 루트 3 하고 쓰겠습니다. 루트 3은 2R인데 R이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읽어지겠습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읽어지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 한번 와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 했습니다. AB제곱 더하기 AC제곱 해서 제가 여기 이 길이를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스몰 b라고 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에 더하기 9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이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여기 점 우리 몇이었습니까? 이 점은 6분의 파이였습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이 점 하나는 6분의 파이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0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3분의 파이 60도 하고 나타나서 뭐만 알고 오면 좋겠습니까? BC의 길이만 데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C하고 D를 이어놨습니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점 세타였습니다. 여기도 세타 3분의 파이가 돼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을 내리면 수직 밑변 BC를 이등분하는데 여기 30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1 때 루트 3 해서 여기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수선점에서 이 반쪽의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대1 때 루트 3 하니까 여기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반쪽도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BC의 길이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BC의 길이가 3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BC제곱은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BC제곱은 3이었으니까 339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그냥 이쪽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AB제곱 더하기 AC제곱 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했더니 BC제곱 33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약분해주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AB 곱하기 9 해서 니은도 참이 죄송합니다. AB 더하기 9 해서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BDE의 넓이의 4배가 되도록 하는 모든 BE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B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데려와야 되니까 이 길이를 제가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넓이 공식, 끼인각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이 사이각 끼인각이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3은 해주고 삼각형 BDE의 넓이 공식, 끼인각 넓이 공식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것의 4배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B의 곱은
2분의 1 약분하고 2분의 루트 3 약분해서 4K 하고 식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우리가 뭘 찾았습니까? AB에 관한 관계식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니은에서도 참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A, B를 한 번에 소거할 수 있다면 K 값을 찾을 수 있겠는데 한 번에 소거가 안 되니까 A, B에 관한 관계식, A, B하고 K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지 않고 놓치고 간 어떠한 식이 있는가, 어떠한 중요한 점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또 쓰겠습니다. 따라서 A 대 B는 K 대 여기 전체 길이가 3이었으니까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대 B는 K 대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곱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좋겠지만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분의 B는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K분의 3-K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만 해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든 K만 남겨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식을 활용해서 K에 관한 방정식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A분의 B. 이 첫 번째 식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양변을 뭘로 나눠주겠습니까? A, B의 곱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는 B분의 A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A분의 B가 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이 되고 A, B분의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A분의 B 자리에 이것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AB의 곱 자리에는 4K를 한번 대입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B분의 A 이것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K분의 K 하고 써지고 A분의 B는 이것의 역수인 K분의 3-K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AB의 곱은 4K니까 다시 4K분의 9 하고 쓰겠습니다. 4K분의 9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이제 몇을 곱해주면 좋겠습니까? 양변에 4K 곱하기 3-K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4K가 남고 그래서 4K 제곱 하겠습니다. 여기는 4 곱하기 3-K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K, 3-K, 그리고 여기는 9,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4K 제곱, 여기 더하기 4K 제곱, 6, 4, 24K, 그리고 9, 4, 36 하고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4K 제곱 해주고, 여기는 12K 마이너스 9K 해주니까 더하기 3K 9, 3, 27 하고 남겠습니다. 정리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K 제곱이 3개 있으니까 12K 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7K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더하기 9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B2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모든 B2의 값의 합 그럼 몇 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K를 하고 K1, K2라고 표현을 해보면 두 분이 여기서 K1, K2 하고 나타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K1, K2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2분의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분의 27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9 하고 나타날 텐데요. 4분의 9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의 이등분선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이기 위해서는 연립방정식의 기술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N을 A 더하기 n-1D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n-1D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FN 하면서 n에 대한 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n에 대한 1차식이고 D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공차가 음수, 즉 D,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이렇게 해서 제가 빨간 직선을 조금 그어나겠습니다. 이것이 FN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M이 절대값 AM 더하기 2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양수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m 더하기 2번째 항 해서 이것의 높이보다 이것의 높이가 2배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개가 AM하고 AM 더하기 2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대값이 이 절대값보다 작아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M은 양수고 AN이 음수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m 더하기 2번째 항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이 높이의 2배가 되면 또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m 더하기 1번째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양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첫 번째, 이 경우가 1번이 되고 이 경우 2번 해서 1번, 2번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번 해주면 AM이 AM 더하기 2의 2배가 되는데 둘 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M은 2배의 AM 더하기 2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이 제일 크겠습니까? SM하고 SM 더하기 1 셋 중에 가장 큰 값이 460이고 가장 작은 값이 4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크겠습니까? 전부 양수니까 m 더하기 2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습니다. 즉 SM 더하기 2가 460이 되고 그 다음에 SM이 제일 작겠습니다. 이게 45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에서 이 항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AM 더하기 1 하고 AM 더하기 2 두 번째 항이 남는데요. 어떻게 뺀다고 했습니까? SM 더하기 2에서 SM을 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60에서 450을 뺐으니까 10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뭘 알고 있습니까? AM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AM 더하기 2라고 AM 더하기 2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M 더하기 1은 AM 더하기 AM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AM 더하기 2, AM은 2배 AM 더하기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배의 AM 더하기 2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AM 더하기 1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따라서 AM 더하기 1은 하고 넘겨주면 2로 나눠주면 2분의 3 AM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M 더하기 2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거 위에 대입해주면 2분의 5 AM 더하기 2가 되는데 그게 1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M 더하기 2는 4가 되고 AM 더하기 1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3이 6하고 나타나고 AM은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차 D는 마이너스 2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한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이게 편해서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6은 MD 하고 표현이 되는데 A-2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하고 표현해 주면 2M 더하기 6 하고 표현이 되고 이 중에 하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면 편하겠습니까? 450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450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SM인데 n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초항 더하기 SA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M 우리 8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대입하겠습니까? 위에서 구한 A 관계식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밑줄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대입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m 곱하기 여기 a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2m 더하기 1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또 제가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m 곱하기 m 더하기 7이 45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50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9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m이 몇이면 잘 맞겠습니까? m이 9가 되면 9 더해주면 16 하고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안 맞겠습니다. 그러면 m이 몇이면 잘 맞겠습니까? 이것을 18 곱하기 5, 25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m이 18이면 7을 더하면 25, 딱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m은 몇이 되겠습니까? m은 하고 찾았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따라서 m이 몇 나왔습니까? m은 18하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항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초항은 2 곱하기 18 그러면은 더하기 6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6 더하기 6을 하니까 42 하고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am은 양수고 am 더하기는 음수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m은 마이너스 2am 더하기 2랑 같다 하고 쓰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합이 제일 크겠습니까? m 더하기 1, 여기 양수까지 더한 게 제일 크겠습니다. 따라서 sm 더하기 1이 460이 되고 그 다음에 음수를 더했을 때가 제일 작겠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m 더하기 1번째 값보다 m 더하기 2번째 절대값이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 더했을 때보다 이 값을 더했을 때가 더 작겠습니다. 따라서 sm 해주면 sm 더하기 2가 45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sm 더하기 2가 45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에서 이것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죠? am 더하기 2가 남는데 sm 더하기 2번째 항의 합에서 sm 더하기 1번째 항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m 더하기 2 찾았습니다. 따라서 am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am 더하기 1은 하고 칸을 비워놓겠습니다. am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2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30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5, am 더하기 1은 5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am 더하기 1번째 항을 활용해서 일단 좀 써놓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5는 a 더하기 md가 되는데 우리 공차가 몇입니까? 공차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공차 D 제가 앞에다 빨리 휘리릭 써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15M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A는 15M 더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만만한 합을 데려와서 써보겠습니다. 450이 조금 만만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450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450은 2분의 1 곱하기 m 더하기 2 그리고 초항 곱하기 a 더하기 m 더하기 2번째 항을 쓰겠습니다. m 더하기 2번째 마이너스 10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m 더하기 2 곱하기 a 자리에 15m 더하기 5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15m-5 하고 남겠습니다. 양변에 5로 약분하고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고 m 더하기 2 곱하기 여기는 3m-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 5로 나누면 90이 되고 2를 곱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 곱하기 2 하고 표현해서 맞게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20 해주고 m이 7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맞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m은 몇이 되겠습니까? m이 7 하고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초항 어디 있습니까?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초항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초항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5 곱하기 7 더하기 5 해주면 7호 35 105에다 5를 더하니까 1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10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M이라고 잘못 썼는데 A로 바꿔 썼습니다. 그럼 우리 몇 개 A값 구했습니까? 42하고 110 두 개 구했습니다. 그럼 모든 A값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더해주면 15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등차 수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1차 함수로 해석을 해서 어느 위치에 am과 m번째 항과 m 더하기 2번째 항이 위치하는지 체크하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2, 23, 24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f'2의 값을 대입해주면
4, 32 마이너스 5 해서 7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두 개 항의 값이 주어져 있고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 우리 A2를 A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A6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9일 때 A3 곱하기 A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3 곱하기 A5는 AR의 제곱 곱하기 AR의 4제곱하고 표현하겠습니다. R을 하나 오른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AR 곱하기 AR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AR의 5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9 해서 9, 2, 18하고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을 보시면 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의 y는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평행 이동 먼저 하고 y는 x에 대칭 이동했더니 이 함수가 되더라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을 평행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y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y 빼기 3이고 x축으로 a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 y 자리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3은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a가 되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a는 로그 2의 x-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하고 표현하면 로그 2의 x-3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함수가 어떤 함수랑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이 함수랑 같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 함수식을 조금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하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y는 2, 4 곱하기 하고 4를 밖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b 하고 표현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4분의 b 하고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 2 더하기 로그 2의 x-4분의 b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같겠습니까? 2가 a랑 같고 b는 4분의 b는 3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4, 3, 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4 하고 쓰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미분법과 도함수 문제이고 23번은 등비수열, 24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5, 26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5번을 보시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C가 있습니다. AB의 중점을 오라 하고 AC의 길이가 호 AC의 길이가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부채꼴 OBC의 넓이가 15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선분 OA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O는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원의 중심이 돼서 OA의 길이는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각을 이쪽 작은 중심각을 세타, 이쪽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세타 공식을 써서 파이는 R세타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5파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고 쓰겠습니다. R 곱하기 R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R을 하나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파이 R 하고 나타나고 R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R 세타 쓸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R 마이너스 여기는 R세타는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양변을 파이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1로 곱해주면 30이 돼서 30을 다시 오른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 하고 표현되는데 R 마이너스 6, R 더하기 6, 5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R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R은 6,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K분의 1을 구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AN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SN 2N 더하기 1분의 N 하고 표현이 되고 SN-1은 N-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n-1 하고 나타나서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해보면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통분을 해보면 분모는 4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n인데 부호가 붙어서 플러스 n 마이너스 1인데 부호가 붙어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식은 어떻습니까? 이 공식은 항상 n이 2 이상일 때 쓰는 공식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이제 우리가 구한 AN에서 나타나는 A1하고 원래 갖고 있는 S1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1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1, SN 이것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1 하고 나타나서 3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AN 이것입니다. 여기에다도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4 빼기 1분의 1에서 3분의 1 하고 같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 항부터 AN은 이 일반항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서 AN을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AN은 4n제곱분의 1이구나. 첫째 항부터 2 수열이다 하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분의 1을 한번 쓰겠습니다. AK분의 1, 그러면 AN분의 1이니까 역수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4K제곱 마이너스 1 해주고 4 곱하기 시그마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6, 22, 13 마이너스 1을 6번 더해서 빼겠습니다. 빼기 6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 약분하고 나면 7, 4, 28 곱하기 13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28 곱하기 13을 해주면 8, 3, 24, 84에다 28을 곱해주면 364가 되겠습니다. 364 마이너스 6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358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5번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문제이고 26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1차 함수이고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주어진 극한값을 활용해서 g2 빼기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3이 분모에 있습니다. x 더하기 3이 분모에 있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0분의 0꼴 활용해서 분모를 약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0분의 0꼴 먼저 써놓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분의 0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0이 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3 곱하기 g-3이 0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f-3 더하기 g-3이 0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곱해도 0이고 더해도 0이다. 그러면 f-3도 g-3도 모두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1차 함수라 그랬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모르는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더하기 3 그리고 x 더하기 b 하고 놓겠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입해서 극한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먼저 써보겠습니다. 4는 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곱하면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ax 더하기 3의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 더하기 3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해 주겠습니다. 약분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4 오른쪽에 극한값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x는 마이너스 3으로 가고
fx하고 gx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 한번 써주고 gx도 한번 써주겠습니다. x 더하기 b 하고 써주고 x 더하기 3으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뭘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a가 남고 그리고 b 마이너스 3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게 지금 형태가 같은데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4면 둘 다 뭐란 뜻이죠?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한 번만 더 쓰고 가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1하고 찾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g2의 값 g2 빼기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gx 어디 있습니까?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fx 있고 여기 gx 이렇게 있겠습니다. 따라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5 곱하기 2 더하기 b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빼기 f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하면 여기다 a 곱하기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구한 값을 대입해 주면 b는 1이었으니까 5, 3, 15, a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더하기 10 해서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 0분의 0꼴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닫힌 구간 0n에서 주어진 사인 함수의 최대값을 fn, 최소값을 gn이라고 했습니다. n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게 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인 6분의 파이 x를 먼저 그려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6분의 파이 x 그럼 주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주기가 1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여기 0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옮기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y축을 반대로 1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1, 2, 3, 4 그리고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 7, 8, 9, 10 여기는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6분의 파이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1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5에서 6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4에서도 1을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칭성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n을 제가 천천히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n을 옮겨보면 n이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타나고 최소값은 0,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2보다 커야 되는데 크지 않겠습니다. 여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n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차이도 1밖에 안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n이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n이 3 이상이 되면 최대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fn은 항상 몇이 되죠? fn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2하고 나타났고 최소값 계속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3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최소가 아니고 여기 최소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차이는 1 나겠습니다. 4로 한번 왔습니다. 최소값 여기 1일 때랑 0일 때랑 같으니까 여기 한 칸 차이 나니까 안 되겠습니다. 5로 왔습니다. 5는 어떻습니까? 5인 경우는 최대값 2, 최소값 0, 차이가 2 납니다. 우리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습니다. 6으로 왔습니다. 6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대 2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어서 차이 3 나니까 조건에 맞겠습니다. 7은 어떻습니까? 7도 마찬가지입니다. 7도
차이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겠습니다. 여기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로 오면 어떻겠습니까? 8이면 최소값이 뭐가 되죠?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몇이 나겠습니까? 차이가 4가 나서 8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가 되면 9부터는 이제 최소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즉, 8 이상에서는 GN이 몇입니까? 항상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4 나니까 이 경우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6하고 7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 더하기 7 해서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움직이는 구간에서 삼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는 x가 5보다 작은 범위, x가 5 이상인 범위 해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 fx 곱하기 gx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자연수 AB의 순서상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곱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 문제 제가 밑에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gx가 어떤 함수입니까?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좀 정리된 걸 같이 보고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x = a에서 fx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점프 불연속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곱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꺾인 경우는 GA가 0이면 필요 충분 조건에 맞겠습니다. 점프 불연속인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한 조건인 G'A가 0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하고 나눠서 푸는데 첫 번째 나누는 경우는 이 꼭지점 여기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2분의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좌극한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5를 대입하니까 좌극한 값은 10, 우극한 값은 여기에 5를 대입하면 절대값 10-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 빼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경우가 점프 불연속인지 아니면 그냥 꺾인 점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으려면 a가 0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a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0하고 10-a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케이스니까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GA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GA가 0이고 G'A에서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A라는 값이 여기서는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G5가 0이고 그 다음에 G'5도 0이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gx는 x-5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gx 한번 보시겠습니다. x-5 하나 있으니까 b가 5가 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b는 5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a, b 이 순서상의 순서상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는 1부터 시작해서 1,5, 2,5 해서 띵띵띵 3,5 띵띵띵 해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0,5 해서 모두 10개의 순서쌍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겠습니까? 2분의 a가 5보다 큰 경우, 즉 a가 10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이 절대값이 이제 a가 10보다 크니까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a-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a가 꺾인 점이 눈에 띄입니다. 2분의 a가 꺾인 점이면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꺾인 점이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GA가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2분의 a가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a는 5가 아닌 값입니다. 그러면 다시 왔습니다. gx x-5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 x-b가 x-2분의 a, 즉
b는 2분의 a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가 2분의 a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쪽에서 미분 가능성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면 x-5를 인수로 몇 개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개 이상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x-5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점프 불연속이 해소가 돼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떤 그래프가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만나서 꺾인 점이 되면 x-5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져도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10하고 좀 올려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10하고 a-10의 값이 서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게 일치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가 몇입니까? a는 20이 되고 b는 하고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b는 1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a, b는 어떤 순서쌍이 하나 더 생기겠습니까? 20, 10하고 하나 더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순서쌍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10개, 여기 1개 해서 모두 10개 더하기 1개 해서 1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 = a를 기준으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때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절대값 fx 이 그래프하고 y는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는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좋겠다 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a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수함수, 여기 지수함수, 점근선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 접기를 해야 되는데 점근선의 높낮이가 우리의 또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그래프 감소하는 지수함수 마이너스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여기 두 개 함수의 지수함수의 점근선 마이너스 2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1 대입하면 여기 0이고 여기는 항상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함수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음수인데 a가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보다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더 큰데 둘 다 음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겠습니까? 두 번째는 a가 1 이상일 때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는 2는 여전히 음수인데 뭐가 양수가 되겠습니까? 0 이상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2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 점근선이 x축 위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텐데요. 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a 대입하고 여기 a 대입하면 두 개의 값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fx는 a에서 만나는데 a에서의 함수값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fa는 하고 대입해주면 2의 a제곱 그리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의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 산술기하평균에 의하면 2 이상이 됩니다. a가 0일 때 2가 되는데 우리 양의 실수 a 하니까 이것은 항상 2보다 크겠습니다. 즉 fa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니까 아래에서 찍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하고 1 사이이면 두 개의 점근선이 둘 다 음수이니까 아래에 좀 그려놨습니다. 여기 까만 선이 x축이 되고 점근선 두 개가 x축 밑에 있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점근선은 2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점근선은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접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축하고 가까운 이것은 살짝 올라가고 이것은 조금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k 하나 있다 해서 이 점에서 이렇게 두 점
만나는 K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왼쪽에 접힌 이 조그만 초록색이 이 접는 선이 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접힌 점근선이 FA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근선, 접은 이 점근선은 FA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위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대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접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고 fa의 함수값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접혀 올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부등식 몇 개 풀어야 되겠습니까? 2개 풀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2 곱하기 2의 a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 되겠습니다. 2의 a제곱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이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찾으면 2의 a제곱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범위가 생기겠습니까? 2의 a제곱은 뭐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2의 a제곱은 또는 하고 쓰겠습니다. 뭐보다 크거나 같겠습니까?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부등식도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등식은 다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a제곱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또 2의 a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이것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작겠습니다. 이거 근의 공식을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2의 a제곱은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겠습니다. 공통범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도 만족하고 이 부등식도 만족하는 a의 범위를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수직선상에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여기가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2 0. 얼마고 여기는 1. 얼마입니까? 이것이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 사이에 있으니까 공통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범위를 하고 있습니까? a가 0하고 1 사이여서 2의 a제곱은 2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어서 a의 a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공통범위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a제곱은 2보다 작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도 제가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점근선, x축에 가까운 점근선이 이번엔 0보다 크겠습니다.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은 여전히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근선 하나 올라갔고 여기 x축이고 여기 x축 밑에 여전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접어 올리면 이쪽 접어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밑에 있는 부분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선 보이십니까? 이 선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에 x축 바로 이 점근선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양수 k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점근선이 x축 위에 이렇게 뜨면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점근선이
x축하고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여기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점근선 2의 a제곱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0이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몇입니까? a가 1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A가 1입니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한 점에서 이렇게 서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수값이 어때야 됩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점근선 접어 올라간 점근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FA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FA 체크하면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였는데 1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접혀 올라간 점근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3이니까 어떻습니까? 점근선이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뜻입니까? a가 1일 때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은 몇이죠?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구해놓은 a의 범위, 이쪽에서 구해놓은 a의 범위를 집합으로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분의 2 더하기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a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이때가 최대고 이쪽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2의 m제곱하고 표현을 하는데 2의 m 더하기 m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m제곱 곱하기 2의 m제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곱해주니까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q는 몇이겠습니까? p는 2고 q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는 2 더하기 2 해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지수함수 그래프 접기 문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접었습니까?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활용해서 점근선의 위치를 활용해서 교점 체크하면서 그래프 접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